2부 가야 부여 기마족 이야기. 가야 부여 기마족이 고대의 열도 외왕조를 수립했다는 코벨의 주장은 최초로 한국 고대사를 연구했던 서양 학자들의 불의를 두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의 기반이 그리피스 게리 레자드와 같은 미국인, 그리고 샘 존슨과 같은 19세기 영국 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칼럼에 남겼다. 불행히도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리피스의 책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한국인 무녀였으며 후일 왕후가 되었고 4세기 일본을 정벌한 여장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공 황후를 받드는 스루가의 신사에 관한 기록이다. 그리피스는 진구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사실에 아무 의심도 갖지 않았다. 실제로 본인으로 하여금 부여, 가야, 기마족이 일본을 정벌했다는 주장을 펼치도록 용기를 준 것은 100년도 더 전에 그리피스가 언급했던 신공황후 일본 정복설이었다. 그리피스가 다룬 이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본을 연구해왔고 오랜 기간 일본에 거주했던 코벨은 생애 말년을 한국에서 보냈다. 한국에서 보낸 기간은 코벨이 그리피스의 주장, 대륙에서 반도로 그리고 열도로 건너간 고대의 여성 통치자의 실체를 한국의 샤머니즘을 통해서 확인하는 기간이었을 것이다. 코벨의 칼럼에서는 자신이 일본 고대 미술사 연구가에서 한국으로 그 관심을 돌리게 되자 많은 일본인 친구들을 잃게 되는 일화들이 있다. 그렇다고 그녀가 한국에서 환영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코벨의 가치를 알아본 몇몇의 학자들이 있다. 코벨은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코벨은 아들 앨런 코벨과 함께 한국의 언론인 천관우를 한국일보사에서 만난 이야기를 칼럼으로 남겼다. 천관우는 수재들이 모인 서울대 사학과 안에서도 독보적인 수재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급진적인 주장들 때문인지 학계에 정착하지 못했다. 1984년 9월 말 사학자 천관우 선생과 나, 그리고 나의 아들 앨런 코벨은 한국일보 천선생 사무실에서 1시간 남짓 한국 고대사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세 사람은 기마족들이 일본에 들어갔다는 기본적 사실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시기가 언제이며 어떤 방편이 쓰였는지는 오사카 나라 지역 일본 왕들 고분이 발굴되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100% 동의하지는 못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나라의 고분 발굴 허가를 얻어내기는 최근에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히로히토 일본왕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로 보인다. 정관우 선생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정관우 선생은 진구 왕후를 일본 서기와 고사기를 쓴 일본 사가들이 만들어낸 가공인물로 여기고 있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일개 여성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정복군을 이끌고 갔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일본 사서에 나와 있는 대로 분석해보면 당시 그 같은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성리학이 그토록 강세를 떨치기 전 지배자가 된 한국인 여성은 여러 명 있었다. 신공황후는 일본 서기에 따르면 4세기 백제 근초고 왕이나 근구수왕 시대의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 시기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중국 정사에 일본 열도의 여성 통치자가 있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공황후는 일본 서기 고사기가 만들어낸 가공인물이라는 천관우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코벨의 이야기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코벨은 더 핵심적인 사항을 짚었다고 볼 수 있다. 코벨은 신공황후라는 일본 서기가 창작한 가공인물을 통해서 대륙과 한반도에서 열도로 이동한 여성 통치자를 도출해냈다. 그들의 종교적 기반은 샤머니즘이었다. 아마도 1시간이란 짧은 시간은 천관우 선생에게 자신이 평생 동안 연구했던 것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코벨은 가야사가 온전히 복원되는 것을 볼 때까지 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만일에 그녀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오늘날 중앙아시아 파지리크 고분이나 타클라마칸 소하묘 유적에서 나오는 여성 샤먼의 존재를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추측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것이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고분을 은폐함으로써 비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코벨이 옳았다는 증거들이 일본 열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굴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알았다 한들 그것을 막을 수 있었겠는가? 진실은 주머니에 있는 송곳처럼 언젠가는 거짓의 껍데기를 뚫고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파지리크는 현재에는 세계의 오지 중의 하나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안에 얼음이 채워진 것으로 알려진 이 고분이 멸실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최근 몽고 학자와 유럽 학자들이 이 고분을 발굴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아도 이 고분의 존재가 코벨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쿠르간이라고 부르는 이 원형의 돌무지는 그 배치 형태로 보면 북두칠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북두칠성을 암시하는 쿠르간이 큐슈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중앙아시아 파지리크와 큐슈 북부 사가현에서 북두칠성을 암시하는 원형 돌무지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우연일까? 중국 정사인 삼국지에는 삼한의 강역을 남쪽으로 외와 접하는 지역이라고 적고 있다. 삼한은 코벨이 강조했던 가야의 전신이자 오늘날 한국의 정식 국호에도 들어가는 이름이다. 그리고 북두칠성은 코벨이 강조하던 한국 샤머니즘의 중심적인 소재이기도 하다. 이런 중요한 사실들은 지금까지 언급이 되지 않았다. 코벨의 사후, 기마민족 정복설은 일본 사회는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금기시되고 되어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북두칠성을 암시하는 원형 돌무지뿐만 아니라 그 안의 내용까지 고대 사만의 강역이었던 열도와 파지리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니 말이다. 가장 아래, 가장 오래된 층에 놓인 관은 4,000년 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발굴팀은 또 다른 완벽한 형태의 관을 발견했다. 이번엔 소가죽과 함께 양털 직물이 덮여져 있다. 관뚜껑을 조심스레 드러내자 하얀 천의 모자가 먼저 보인다. (20대로) 여겨지는 아름다운 얼굴의 여성이다. 코벨은 신공황후가 한반도에서 건너와 일본을 정벌한 부여 기마족 여성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였다. 코벨의 이야기가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녀의 직감이 중요했다는 것은 이제 사실로 드러났다. 많은 문헌 자료와 미술 자료, 종교적 상징 등을 통해서 코벨은 신공황후로 표현되는 고대 여성 통치자의 상을 그려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코벨에게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제 최근의 고고학 발굴 자료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여성을 배 모양의 관 안에 실어서 사후 세계로 보내는 이 전통은 기원전 3세기의 파지리크에 그대로 이어진다. 이 파지리크의 북두칠성 쿠르가는 동일한 형태로 큐슈의 쿠보 이즈미 마루야마 고분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쿠보 이즈미 마루야마 고분 안의 관은 어떤 것이 나와야 할까? 독자들이 답을 알고 있듯이 배 모양의 관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강력한 여성 통치자를 상정한 코벨은 샤머니즘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7, 80년대에 한국 사회에서 한국 고유 무속신앙이란 원시적 종교,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일종의 미신으로 여겨졌다. 한국인의 시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배척돼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코벨은 이런 당시의 한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고유의 무속신앙을 정권의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여성 통치자가 평가절하되는 것을 걱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코벨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이 신앙은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그리고 또 먼 거리를 이동한 것임에 틀림없다. We found the clue that would answer our question in Yeanli tomb number 57, which belonged to the ruling class of Kaya. The owner of the tomb was female. Inside her tomb, a sword that symbolized a commander and a spear that symbolized a warrior were found. Female warriors had existed in Kaya. The three bodies found in Taesongdong's tomb number 57 were female warriors who fought in wars 1,600 years ago.
Korea's first female warriors. They are new witnesses to the history of Kaya. 코벨이 열도에 기마족 왕조를 세웠다고 믿는 가야 세력에게 있어서 여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의 삼국 유사에서는 가야의 최초 통치자 김수로와 결혼하기 위해서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허황옥의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일본의 최초의 천황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코벨이 주장한 대로 가야 기마족이 분명한 신무 천황에게 있어서도 여성 권력자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배를 신화의 중요한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한반도 김수로 왕의 왕후로 묘사된 허황옥의 경우 돌로 된 배를 타고 온 곳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일본에서는 신무천황의 어머니로 묘사되는 여성 통치자가 돌로 만든 배와 함께 신사에 모셔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신공의 조상이 광대한 압록강 너머 북방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암시가 일본 서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그 내용은 신공이 신라왕을 굴복시키고자 신라왕은 아리나레 강이 거꾸로 흐를 때까지 신공에게 복속할 것을 맹세했다고 하는 대목이다. 일본 서기를 영역한 에스터는 한국의 민족주의를 도모할 아무 이유가 없던 입장에서 아리나레 강을 현재 북한 국경의 서쪽 절반을 가로질러 흐르는 압록강으로 생각했다. 신공이 만일 정말로 왜 태생이었다면 아리나레라는 강 이름을 들어보기나 했겠는가. 무엇 때문에 신공은 다른 것을 놔두고 먼데 떨어진 이 북방의 강을 걸고 신라왕이 맹세를 하게 했던 것일까. 4세기 중엽 동북아시아에서는 무속 샤머니즘이 지위 고하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종교였다. 이 만남은 동북아시아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만남이었음에 틀림없다. 이 1시간 남짓한 짧은 만남은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만남 안에서 코벨 모녀와 천관우는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신공황후에 대한 천관우와 코벨 모녀의 의견의 차이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만일 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면 두 학자 모두에게 학문적 발전을 할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에게 자신의 책을 선물하는 것으로 이 학자들은 그 아쉬움을 달래야 했던 듯하다. 코벨은 한국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학자이다. 어쩔 수 없이 코벨이 언급이 될 때에도 정통 역사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술사를 전공한 사람이라는 평가절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코벨의 학설이 불편한 몇몇 사람들의 억지일 것이다. 물론 코벨은 컬럼비아 대학,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정통 역사학자이고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의 고대 예술품을 강의한 정통 사학자이다.
20세기 초의 미국은 세계의 패권 국가로 발돋움을 하던 시기였고 그 기초에는 철저한 합리주의가 바탕을 두고 있다. 그 미국의 학풍 속에서 코벨은 한국 고대사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순수하게 학문적으로만 접근했던 연구들을 접했다. 코벨은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게리 레저드의 연구를 칼럼에서 자주 언급한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게리 레저드 교수에 따르면 일본에서 처음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든 것은 한국인들이었다. 일본의 전통 역사서인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대한 비판은 1878년 처음 제기되었다. 그 뒤로 1980년 지금까지 별 진전이 없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뿌리내리던 1920년대와 우경화가 진행되던 1930년대에 학자들은 천황의 신성한 족보를 캐는 일을 저지당했다. 1940년 전후로 서기전 660년의 일본 건국을 기념하는 세계 42개국 대상 에세이 공모전이 있었는데 필자가 여기서 시붐이라는 글로 상을 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고대 사학의 숨통이 트였다. 한 일본인 학자가 용감하게 서기전 660년의 일본 건국은 사실이 아니며 진무왕의 존재도 허구이고 4세기 기마 민족이 외로 침입해왔음을 선언했다. 에가미 나미오가 그 장본인이었다. 그의 아들은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4세기 기마 민족의 일본 침입이란 예술사를 연구해냈다. 이로써 이 방면의 연구에 있어서 일본보다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 셈이다. 나라 시대의 왕명을 받아 일본의 초기 역사서를 편찬했던 사가들은 일본 왕가의 계보가 신의 시대에서부터 내려온 것으로 각색했다. 그때 일본 왕실은 만세 일개의 정통성을 내세우고 있었다. 일본의 건국절은 서기전 660년 정월에 최초의 일본 천황이 등극한 해의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허구라는 것은 매우 오래된 비밀이다. 에도시대 고증학자 도데이칸이 일본 천황가의 계보가 기록된 고대 족보집 신찬성취록의 기록에서 신무천황의 형 도반명이 신라계라는 기록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문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도데이칸이 일본 고유 종교인 신도를 신봉하는 종교 사상가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코벨이 칼럼에 쓴 게리 레저드의 이야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1973년) 나는 일본 나라의 가장 오래된 마을을 찾아갔다. 후루라는 이름을 지닌 곳이었다. 컬럼비아 대학 게리 레저드 한국어 교수에 따르면 후루란 말은 부루 또는 부여를 이르는 것이다. 레저드 교수는 부여족이 상당수 바다를 건너와 일본을 정벌한 연대를 정확하게 369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당시 코벨은 신무 동정기의 기록이 당시 열도에 존재했던 여러 신화들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시기는 기원전 6세기가 아닌 훨씬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코벨이 한국에 있던 1980년 당시, 서울에서도 코벨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학자가 있었다. 고려대 사회학과 최재석 교수는 9세기에 일본 천황가가 만든 고대 귀족의 족보집인 신찬 성시록에서 신무천황과 관련한 중요한 기록에 주목하였다. 신무천황의 형은 도반명으로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실학이라는 천황가의 일족은 이 사람을 신라의 왕을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신라는 삼국사기에 기원전 57년에 건국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기원전 660년에 신무천황이 등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이 고대 족보집에는 신라 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기원전 660년에 신라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두 개의 기록은 역사가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그러나 중국 정사인 북사는 열도의 신라인들이 가야인들의 지배를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기원전 660년 사람인 일본 초대천왕 신무의 형이 신라왕을 했다는 일본 고대천왕가의 족보집의 기록은 한국과 일본 양쪽 모두에게 당혹스러운 내용이다. 여기서 코벨의 핵심 주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는 신무 동정기는 4세기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신무천황의 이야기는 고대 가야인들의 이야기가 원형이라는 것 말이다. 코벨의 주장은 사실 실제 중국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다. In his conquest of the Achaemenid Persian territories, Alexander the Great came up against the Scythian Sakha tribes from Central Asia. He attempted to oust them from their territory. The Macedonians launched an attack. However, the Scythians fought back and defended their region. It was one of the only times that the Macedonians were defeated. Alexander the Great drew back and left the area, having failed to conquer the terrain. Alexandre est revenu malade de son expédition sans avoir pu ajouter ses territoires à son empire. C'était un personnage. Women held a high status and often had important political roles. Women were leaders of tribes and queens of entire clans. They had weapons, and it's more than likely that they fought in battles. Et probablement combattre.